아파트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몇 개월 전부터 이상한 일이 계속 생겨서요. 지금 10년째 살고 있는 저희 아파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16층 9호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또 예의는 깍듯이 갖추는 걸 추구하셔서 저 또한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동네 분들이나 어르신들 보면 꾸벅꾸벅 인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네 아파트 안에서는 발이 넓습니다. 특히나 저희 이웃집 17층하고 15층에 사시는 분들과는 친한데요. 참고로 저희 아파트는 두 호수의 문이 마주보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웃집에는 신혼부부와 3살 먹은 아기가 살고 있고요. 15층의 9호에는 저희 부모님이랑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과 저보다 3살 많은 형이 살고 있고 10호에는 할머님 한 분이 살고 계십니다. 10호 사시는 할머님 얘기를 대충 하자면 6남매를 낳으셨는데 자식들이나 며느리나 서로 모시지 않겠다고 해서 집 하나 구해드려서 혼자 생활하시는 거였습니다. 저나 저희 부모님이나 동네 분들도 안타깝게 생각해서 많이들 도와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생각나셔서 많이 도와드리는 편이고 두 외할머니나 친할머니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셔서 15층 10호의 할머니한테 응석도 부리고 가끔 심부름도 대신 해드리곤 했습니다. 정말 친할머니 같이 잘해주셨습니다. 이렇게 15층 10호 할머니도 그렇고 다른 분들과도 다 잘 지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이 결혼기념차 터키로 절 버리시고 여행을 가셨습니다. 집에 혼자 있어도 부를 사람이 많은 친구들은 죄다 군대 가서 그렇게 하는 거 없이 집에서 매일 컴퓨터나 하고 있는데 새벽 1시쯤 친구에게 무도회장을 가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것이 기회다라 생각한 저는 당연히 씻지도 않은 몸을 이끌고 재빠르게 화장실로 들어가 씻고 꽃단장을 나름하고서 나와서 집을 나섰습니다. 저희 엘리베이터는 보통 정도의 크기의 입구 정면에는 거울이었고 안쪽 사이드로 2개가 붙여져 있습니다. 가끔 제 얼굴이 수십 명으로 불어나는 걸 보면 섬뜩하죠. 집을 나서서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거울을 보는데 집에서도 머리를 세팅 좀 해주었는데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지려고 있는데 띵 소리와 함께 한층 아래 15층에서 멈추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그때가 2시가 다 돼가는 시간인데 누가 탈까라는 생각보단 곁눈질로 한번 보고 아무도 없기에 제 머리를 세팅하기에 정신이 없었죠. 그런데 계속 문이 안 닫히자 고개를 돌리다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15층 9호에 사시는 할머니께서 한쪽 손으론 엘리베이터 닫힘 방지를 누르시곤 나머지 손은 반대편 벽을 잡고 서 계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해서 못하시나 하는 생각에 열린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할머니 어서 타세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묵묵부답. 그냥 저를 계속 성난 표정으로 쳐다보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친한 할머니지만 오늘은 다른 사람 같아 보이는 것도 있고 새벽 2시 정도에 엘리베이터가 열린 상태에서 그러고 있자니 무서워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할머니께서 고개를 돌려 뒤쪽을 보시고 다시 돌려 내 왼쪽 편을 보고 하시는 말이 탈 사람 탔으니까 모여가라면서 등을 돌리시는데 정말 등골이 오싹하다라는 말을 그때 제대로 느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택시를 타고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친구도 무섭다고 하여간 그렇게 밤새 놀고 아침 9시쯤에 집에 들어가려 하는데 아파트 입구에 응급차랑 동네 몇 분들이 계신 거였습니다. 무슨 일이냐 했더니 15층 고에 사시는 할머니께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할머님의 첫째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쓰러지신 거라고 하는데 새벽에 나한테 왜 그러신 거였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처음 귀신을 본 게 작년입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고 그런 거 같네요. 자랑은 아니고 쪽팔리지만 담배를 핀 게 중2 때부터라 꼴초가 되어서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담배로 시작합니다. 또 제 방에 냄새 배는 걸 싫어해서 주로 비상계단에서 피곤 했지요.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나서 담배를 피러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처음 보는 낯선 30대 초반 남자가 회색 정장에 해외여행 갈 때 끌고 가는 캐리어 가방이라 하나 그걸 옆에 세워두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 새끼 도둑놈인가 라는 생각에 갈구려 했지만 절 쳐다보지도 않고 창밖을 보면 담배를 뻐끔뻐끔 피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간이 오전 9시 정도였거든요. 제가 우리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알거든요. 잡상인이 이렇게 아침 일찍 돌아다닐 리는 없고 이상하다 생각은 하면서
담배를 피곤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전날 밤에 입대가 이틀 남은 친구와 고주망태가 될 때까지 새벽 늦게까지 술을 마셔서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오후 5시 정도의 잠에서 깨어나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라고 말하자 아버지께서 갑자기 난데없이 너 회색 정장 입은 남자 보았냐? 라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전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 새끼 진짜 도둑놈이었나 하는 생각에 그 사람 도둑이었어요. 라고 말을 했는데 아버지께선 봤냐? 이러셔서 아침에 담배 피다 보았다고 하자 영문 없이 엄청 혼을 내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그 새끼가 도둑이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 우리 집 아파트에서 자살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선 어머니랑 식당을 하시거든요. 집에 휴대폰을 두고 가셔서 11시쯤에 집에 들리다가 아파트 앞에 사람이 엄청 많아서 뭔가 하고 봤는데 회색 정장 입은 남자가 팔다리가 꺾이고 터져서 죽은 모습을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거기다 우리 16층과 15층 사이 계단에서 신발 벗어두고 17층까지 있는데 왜 17층 쪽에서 안 뛰어내렸는지 의문이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위에 옥상 쪽은 문이 잠겨 있고 17층하고 옥상 사이는 높이가 너무 높아 뛰어내리기는 힘들고요. 17층 사이와 저 26층 사이에 창문은 녹이 슬어서 열리지가 않거든요. 16층과 15층 사이에는 제가 담배를 피려고 열어놓은 창문이었는데 하필 자살한 그 사람이 뛰어내린 거였습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본 마지막 사람이 바로 나라는 생각에 정말 짜증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선 또 재어 일어나서 담배를 계단에서 피는 걸 아시기 때문에 혹시나 물어보신 거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또 본 거고요. 무서워서 컴퓨터나 하고 집에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라는 놈들이 안 도와주더라고요. 9시쯤에 우리 집 앞이니 나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할 수 없이 나가려는데 문득 생각이 또 났죠. 정말 아버지한테 그 얘기 듣고 나가니 아파트 벽에 거뭇거뭇한 게 묻어 있더라고요. 무서워서 친구들한테 막 달려가서 제가 봤던 얘기를 건넸습니다. 꽤 오랫동안 게임을 하고 나서 친구들과 헤어지고 집에 1시쯤 들어가려니 또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입구에서 막 뛰어가려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파트 입구에는 보면 창문이 없고 1층하고 2층 사이에 창문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정말 아침에 봤던 남자랑 똑같은 옷차림의 남자가 뒷모습으로 기대고 서 있는 거였습니다. 멍하니 있다가 무서워서 그냥 뒤돌고 무작정 뛰었습니다. 차마 부모님을 낳아 귀신 봤으니 데리러 내려오시라고 부르지는 못하겠고 PC방에서 같이 놀았던 집 근처 친구들 중에 한 놈을 불러 집에서 같이 자자 하고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친구라는 놈이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한테 그 죽은 사람 귀신이 씨인데 라는 말을 듣고 정말 시겁했습니다. 왠지 자기 전에도 뭔가 찝찝하고 잠도 오질 않았습니다. 한 침대에서 친구 놈이랑 자는데 저는 벽 쪽에 붙어서 자려고 노력 중이었고 친구는 제 오른쪽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버티다 피곤해서 자려고 하는데 제 왼쪽 귀에서 제 숨소리와는 엇박자로 들리는 숨소리가 눈을 감고 있었는데 몸에 뭔가가 왼쪽 귀에서 내 숨소리와 다른 엇박자의 숨소리가 갑자기 멈추고 나서 눈을 뜨자마자 아무것도 보이진 않았지만 발바닥 쪽에 아주 시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난생 처음 느껴보는 묘한 느낌이었습니다. 차가우면서도 기분 나쁜 느낌이었죠. 발을 땡겨서 내 쪽으로 움직이려고 했지만 그게 가위 눌린 거더군요. 21살 때 처음 겪어본 가위였습니다. 몸은 꼼짝 못하겠고 발 아래쪽에서는 뭔가가 발목을 잡고 천천히 올라오는데 정말 기분 나쁜. 그래서 소리치려고 하지만 말조차 나오지 않고 정말 무서운 공포영화를 라이브쇼로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위 눌리시는 분들은 상황을 공감하실 겁니다. 익숙하게 눌리시는 분들은 제외하고요. 그런데 전 가위 눌리려고 하는데 친구라는 놈은 옆에서 코 골면서까지 자는데 상황이 정말 황당했죠. 보통 가위는 다른 누구랑 같이 자면 안 걸리지 않나요? 아무튼 상황이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분명 가위 눌리려고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옆에 친구 놈이 코 고는 소리에 웃겼죠. 그런데 그 생각이 얼마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상한 기운이 발목에서 점차 올라오는데 또 무릎에서 허벅지로 눈을 살며시 아래로 깔고 보니 거무스런 그림자 형상이
자살했던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로 변하더군요. 눈과 코, 입, 귀에서 피가 흘리는 얼굴로 제 목을 조르는데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싶었지만 정말 몸이 꼼짝 못하겠더군요. 그날 살아있던 남자가 죽은 남자로 돌아와서 얼굴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목을 조르는데 기절하겠더라고요. 진짜 몇 분 뒤에 지쳐서 기절했습니다. 그리곤 얼마 잠들지도 못한 것 같았는데 친구가 막 깨우더군요. 친구가 하는 말이 그건 뭐였지? 친구 꿈에서 둘이 같이 제 방에서 자는 상황이 아니라 밤에 제가 우리 집 아파트 앞에서 자살했던 남자랑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한테 목을 조르는 것을 보곤 친구가 움직이려 했지만 몸이 꼼짝도 안 하더랍니다. 어이가 업어서 쳐다보고 있는데 저를 기절시켰는지 죽였는지 아무튼 쓰러뜨리고 나선 그 남자가 피를 철철 흘리는 상태에서 고개를 돌려 제 친구를 보고는 시익 웃고는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곤 잠에서 깼다고 했는데 이놈은 제가 자기 전에 그 자살 사건 얘기와 집에 들어오다 귀신 본 얘기를 듣고 나서 생각하면서 잠들다 보니 그런 꿈을 꿨다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제가 설마 해서 그 남자 얼굴 생김새를 말하니 친구는 기절하려고 하더군요. 그리고 꿈에 깨서 제가 식은땀이 나서 침대 시트가 다 젖을 정도로 자고 있었으니 그걸 오줌이라고 생각한 제 친구놈이 놀래서 절 깨운 거였고요. 친구는 이상한 꿈 꾸고 저는 가위 눌리고 하여간 한 일주일간은 친구들을 돌려가면서 저희 집에서 같이 데리고 잤습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교회도 가기 시작했고요. 그때 이후로 쭉 지금도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남자에 대한 소문을 제가 얼핏 들었는데 올해 교제했던 여자와 결혼하기로 했는데 집안 종교 문제로 헤어져서 자살한 거라 하더군요. 그리고 그 여자가 저희 앞동에 사는 여자였고 지금은 어찌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생각해보니 그때 이후로 가위는 한 번도 안 눌렸었네요. 이런 얘기하면 귀신이 자기 얘기하는 줄 알고 찾아온다던데 오늘은 어떻게 자려나.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